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 벨의 마지막 코너죠. 빅픽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골라주셨는지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주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의 지주사는 어떤 흐름을 좀 나타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주사 투자 약간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 지주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지주사라고 하면 한 회사가 사실은 특정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회사들, 여러 계열사들, 사업부가 주로 이제 있는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배의 주 목적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정 사업,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을 하고 있고요. SK 케미칼 화학 사업을 하고 있고, SK 다른 다른 사업부들 이렇게 있는 거가 아니라 SK 이런 식으로 이 사업 부문보다는 전략적 경영 등을 통해서 자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지주사는 그 그룹의 이 오너가 지분을 많이 가지면서 경영권,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고유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사실은 크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략적인 부분들,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사업을 한다든지 신사업을 진출한다든지 그리고 각 회사별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회사의 밸런스를 맞춘다든지 그룹사 내에서의 그런 각사별 밸런스를 맞춘다든지 이런 특정한 부분들 오너의 좀 결단이 필요한 이런 경우들을 할 때 지주사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주사의 역할은 이 회사들을 지배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경영권만 행사를 하면 사실은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영권만 행사한다 그러면 그냥 지분 가치만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잘 되면 당연히 그냥 좀 좋고 자회사들이 잘 안 되면 좀 떨어지고 과장이 많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 지배뿐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가치 창출, 신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업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적인 부분들,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통해서 회사를 지배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주사 관련주들은 무겁고 거래가 제한적이다라고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동반해서 움직일 때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경제계에서는 ESG가 상당히 좀 핫하잖아요. 이와도 뭔가 좀 접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투자 관점에서 지주회사 그동안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나요? 네, 사실은 지주회사, 역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주회사의 역할이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에라면은 지주사가 단순한 투자자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라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 회사를, 그룹을 이끌어가는 연출자의 역할도 많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99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주사라는 단어가 국내 경제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급 보증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순환 출자 같은 걸 하면서 적은 지분으로 여러 개의 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았었다가 IMF를 거치면서 그룹 전체가 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순환 출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슬처럼 얽혀 있습니다.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얽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중간에 회사 하나가 망가지면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 회사도 또 망가지게 되고요. 망가지면 또 그 다음 회사, 그 다음 회사 이렇게 이 회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망가지면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도 도미노처럼 이 위기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부실 회사들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요. 좋은 회사를 따로, 좋은 사업은 따로 빼놓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준지주회사가 사실은 이때는 공식적으로 완벽한 지금과 같은 그런 지주사라기보다는 좀 준지주회사라는 역할로 많이 좀 나타나게 됐었고요.
2007년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는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준지주회사의 재평가가 시작이 됐는데요. 좀 전에 1990년대 그리고 IMF 때 이 위기를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가장 크게 위기를 겪었던 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금융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증권사라든지 투신 뭐 이런 얘기 많았었죠 그때. 이런 금융회사들이 많이 위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금융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졌고요. 그리고 90년대 또 안 좋았던 게 물류회사들이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류회사들도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면서 2007년 이 코스피 지수 레벨업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지수도 같이 올라갔고요. 주가도 올라가면서 회사의 가치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융회사와 물류회사들 2007년까지는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지주회사로서의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지주회사 같은 이런 역할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IMF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한번 위기가 왔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면서 다시 지주회사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1번으로 좋지 않아지는 게 금융위기가 오면 금융회사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지주회사들이 다 이 금융회사들 지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망가졌고요. 물류회사들 다시 한번 또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 2007년에 올라갔던 이 지주사의 가치 대평가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 금융위기를 사실 이기면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었지만 사실은 눈에 확 띄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지배구조의 정점의 그런 역할로만 많이 보여주고 있다가 2018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나왔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주셨던 대로 ESG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지주회사의 역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라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경제 성장에 대한 반등 기대감들이 많습니다.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업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업회사들의 가치가 이제 작년에 좀 바닥을 찍고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지주회사가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그런 시기가 다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주회사는 한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주사로서의 한화,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요즘에 이슈 있다면은 함께 좀 봐주세요. 네, 한화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좀 많죠. 한화는 기본 사업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자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기계 부문, 그리고 방산 부문, 그리고 케미칼 부문,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계 부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 기계 쪽이었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처음에는 자동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계였다가 이제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류 자동화, 2차 전지까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공정용 장비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부문에 이게 화학과 제조였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수소, 뭐 암모니아, 질산, 생산량 뭐 확대까지 굉장히 좀 사업부가 기본 사업부가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기본 사업부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한화 같은 경우는 후계 승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이사회를 통해서 H솔루션과 그리고 100% 자회사 이 한화에너지의 흡수 합병이 결의가 됐는데요. H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아들 3명 김동관 대표가 50%, 김동원 25%, 김동선 25%, 이 김승현 회장의 이 아들 3명이 100% 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이 한화에너지의 주주도 똑같은 비율로 분포하게 됩니다. 이게 합병을 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는 한화에너지와의 합병이 상당히 좀 유력한 그런 이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합병에서 최대 난관은 한화 합병 비율입니다. 이 다른 회사와의 그냥 합병 비율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특수관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와의 합병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가 수준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한화에너지의 지분율,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화에너지의 지분 가치 상당히 좀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러면서 한화에너지와의 합병을 통해서 이 아들 삼형제에 대한 지분율을 상당히 좀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그룹 살펴봤고 또 눈에 띄는 지주회사 있을까요?
네, CJ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J 같은 경우는 사실 오너의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보다는 후계 승계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수익성이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진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는 크게, CJ는 크게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로는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ENM, CJ 지배구조의 가장 정점에 제일 위에 서 있고, 계열사 중에서 가장 큰 그런 회사가 두 회사인데요. CJ 제일제당과 CJ ENM의 수익성 개선은 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회사를 가장 큰 기둥으로 해서요. 다른 회사들도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CJ CGV는 뭐 코로나 가장 피해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가 극장이죠. 이 적자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적자 폭은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수익성은 또 대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기둥 두 회사가 좋아졌고 적자가 나던 회사 적자 줄어들었고요. 수익 나던 회사 수익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CJ 하면 또 생각나는 대표적인 회사가 CJ 올리브영이죠.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이 빈도는 줄었지만 대신 온라인 매장 빈도가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온라인이 늘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J 올리브영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좀 올라갔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온라인 비중이 10.6%였는데요. 지난해에는 17.9%, 올해 2분기까지는 23.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자회사 중에 하나인 CJ 올리브영도 이 순이익단까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CJ 푸드빌도 좋아집니다. 이 빕스, 뭐 계절밥상, 제일되면서 여러 가지 외식 브랜드 가지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뭐 빵집이죠. 푸뚜레주르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CJ 푸드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코로나 피해를 많이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다이어트는 많이 했습니다. 이 2019년 1분기 이 점포 수가 2,500개가 좀 넘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1,500개로 굉장히 좀 많이 다이어트를 했고요. 직영점 같은 경우도 230개에서 92개로 줄였습니다. 점포가 줄어들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 가지로는 매출액이 크게 줄게 됩니다. 하지만 줄인 점포들은 대체적으로 적자가 나거나 수익이 조금 나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면에서 고정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실적에 대한 질은 상당히 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산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현금 흐름 좋아지고 실적도 상당히 질적인 면에서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들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회사 CJ 제일제당, CJ ENM 전체적으로 뭐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지만 우상향하면서 수익성 좋아지고 있고요. 적자 나던 회사 CJ CGV 적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CJ 푸드빌과 CJ 올리브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은 CJ 올리브영, CJ 푸드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CJ 같은 그룹은 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 지주사라고 하면 사실은 지주사가 되면 디스카운트부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레포트들을 봐도 지주사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주사는 여러 가지로 이제는 신사업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고 이 그룹 내에서 상당히 좀 중추적인 역할들 플러스 알파의 역할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쪽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